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이 인물은 앤디 블라록, 블라록, 그러겠습니다. 앤디 블라록인데 연방 하원, 엘라바마주의 제5지구 연방 하원으로 지금 출마를 한 공화당 후보입니다. 공화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난 동성애자다라고 공공연하게 발표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LGBTQ를 지지하는 인물들이다 그러면은 다들 민주당일 것 같은데 100%다 그렇지는 않고요. 공화당 안에도 LGBTQ 커뮤니티를 옹호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하게 그냥 몇 사람이 그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전국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로그 캐빈 리퍼블리컨스, 여기 있군요. 로그 캐빈 리퍼블리컨스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이 1970년대 말에 만들어지게 되는 굉장히 역사가 깊죠. 올해 50년이 넘었다고, 50년이 아직 안 됐군요. 근데 이 단체가 지금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안에 이런 단체가 만들어지게 된 사연이 있는데 처음 시작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을 했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 그 브릭스 이니셔티브라는 그런 계획이 진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브릭스 이니셔티브는 당시에 그 주 하원의원이었던 브릭스라는 하원의원이 발의를 해서 브릭스 이니셔티브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이고요. 이 운동은 캘리포니아주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한 주민 투표를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내용은 뭐였냐 하면은 그 공공학교,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 안에서 동성애자가 교사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을 공립학교 안에서는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법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을 함부로 못 고치게 전체 주민 투표에 붙여서 이 법을 만들자라고 이제 추진을 했던 것이었죠. 이게 만약에 입법이 됐더라면은 상당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데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플로리다주의 데이드 카운티에서 성적 성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조례가 있었는데 그 성적 성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이 조례를 데이드 카운티 의회에서 그냥 폐지해버린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당시에 큰 화두가 됐었고, 그래서 LGBTQ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든지 자기 그 법적 권한을 침해받을 수 있구나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던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클라호마주 그리고 아칸소주에서도 차별금지 조치들을 폐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게이와 레즈비언은 공립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 이렇게 아예 법을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극우라고 봐야 되겠죠. 극우 성향의 움직임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전국적인 분위기에 힘입어가지고 자 그럼 우리 캘리포니아주도 게이나 레즈비언 선생들이 학교에서 못 가르치게 하자. 공립학교에서 하려면 사립학교로 가라 이거죠. 근데 이렇게 법안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법안을 그냥 단순하게 의회에서 만드는 법안이 아니라 전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보통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 헌법을 바꾸자라고 할 때 주민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 구성상 그걸 추진하고 있는 의회의 그 당원이, 그러니까 공화당이 추진한다 그러면 공화당 의원 수가 모자라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경우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입법 차원이라기 의회에서 결정한다 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게 해주자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그런데 이 브릭스 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LGBTQ 옹호 단체들이 이제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생기면서 로그 캐빈 리퍼블리컨스라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안에 나도 공화당원인데 나는 LGBTQ 지지하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공화당원으로 이미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규합이 된 거죠. 모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되기 전이죠. 대통령 후보가 그 당시에 선거 운동을 막 벌이기 직전이었는데
선거운동을 벌이기 직전인 상황에서 본인이 대통령 출마할 것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때였는데도 그 브릭스 이니셔티브에 반대한다.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LGBTQ를 나름대로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이 발표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은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이 브릭스 의원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룹 쪽에다 LGBTQ를 반대하는 그 그룹에다가 레이건 대통령 후보가 편지를 보냅니다. 뭐 대통령 후보로 낙점되기 전입니다만은 하여튼 예비 후보죠. 편지를 보내서 지금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LGBTQ를 학교에서 쫓아내자, 그러니까 레즈비언이나 게이 교사들을 학교에서 쫓아내자라는 이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경우에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설명해 준 편지를 쓴 거죠. 그 편지가 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대량 살포됩니다. 이것이 큰 영향을 주어서 결국에는 브릭스 이니셔티브는 실패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 브릭스 이니셔티브가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LGBTQ를 옹호했던 이 로그 케빈 공화당이 정식으로 우리 정식으로 조직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정식으로 조직을 만들면서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처음에는 링컨 클럽으로 이름을 붙이려고 했다고 하죠. 근데 다른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 이 이름을 쓰는 단체가 이미 있어가지고 그 이름으로 등록을 못하게 되니까 이름을 그러면은 로그 케빈으로 하겠다 이렇게 바꿨다라고 합니다. 링컨이라는 이름을 쓰려고 했던 이유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자유와 평등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공화당을 창당했다라는 그들의 신조를 따라서 링컨 이름을 붙이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미 다른 데서 링컨 이름을 쓰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링컨 대통령의 가족과 관계되어져 있는 로그 케빈이라는 이름을 쓰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로그 케빈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친모 그리고 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살았던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링컨 대통령 로그 케빈 하면 링컨 대통령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이름을 이제 그렇게 붙였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것을 성평등 이런 과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성평등으로 엮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성평등으로 엮는 것이 아니라 차별 금지로 보는 시각인 겁니다. 차별을 하지 않겠다. 그들이 어떤 성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다. 예, 이런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꿔서 말하면은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네,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미리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죠. LGBTQ가 죄인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라는 그 개념이 사실은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차별하지 말자,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라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은 그것을 지켜주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이런 논조가 나오는 겁니다. 공화당은 노예 해방을 불러왔던 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차별이라는 것을 어느 당보다도 어느 정치인들보다도 이거 차별이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한 그 기조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이제 공화당 당원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취지에서 공화당 내에서 지금 전통적으로 계속 로그 케빈 리퍼블린스라는 조직이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앤디 블라록이라는 후보도 이 공화당 로건 케빈 공화당 조직의 지금 후원을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LGBTQ for 트럼프 하는 조직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할 때 뭐 블랙스 for 트럼프, 히스패닉 for 트럼프 뭐 이런 식으로 그 중에는 이제 LGBTQ for 트럼프라는 그런 조직도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적 취향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자, 이 세상에서 몰아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요. 이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모두가 다 조화롭게 같이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특정 사람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뜻이 맞는 사람들만 남아서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극좌도 문제고 극우도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엘라바마주에서 지금 이 블레록이라는 후보가 지금 하고 나온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디즈니가 플로리다에서 학부모 권리장전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디즈니 쪽에서 지금 심각할 정도로 이상하게 세게 나오고 있죠. 저는 좀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는 이 디즈니에서 희한하게도 계속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LGBTQ를 옹호한다라는 거를 일부러 더 세게 지금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부러 컨텐츠에다가 LGBTQ를 부각시키는 컨텐츠를 더 많이 만들겠다라고 아예 대놓고 발표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이건 디즈니는 반드시 보이콧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블레록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내가 게이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인데, 그런데 디즈니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과격 좌파의 각성 문화를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각성 문화라는 건 이제 woke culture라는 거죠. 그들 나름대로 사람들을 각성시키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급진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각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종차별을 좀 깨우쳐라. 너 지금 인종차별 당하고 있는 거야. 깨우쳐라.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겁니다. 너 지금 성차별 당하고 있는 거야. 깨어나라. 라고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급진 좌파들이 또 한 가지 각성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경제적 정의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정의, 경제적 정의,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너는 지금 기득권층한테 당하고 있는 거야. 핍박받고 있는 거야. 깨어나. 일어나야 돼. 네가 나와서 투쟁을 해야 돼. 싸워야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급진 좌파의 워키즘, 이제 이 각성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디즈니가 그들의 발 앞에 지금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플로리다주에서 새로 입법된 학부모 권리장전에는 어디에도, 그 문구 어디에도 게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LGBTQ 옹호 집단 급진 좌파들은 그 플로리다 법안을 Don't Say Gay라는, 게이라고 부르지 마 법안이라고 지칭하고 이 법안을 계속 비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법안에 게이라는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디즈니나 이런 문화적인 좌파들과 지금 계속해서 입씨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블레록 후보는 오늘 발표문을 내고, 이것은 내게 있어서 학문적인 토론이 아니다. 이건 내 인생이다. 교사인 동시에 동성애자인 나는 이 문제를 직접 알고 있다. 이 토론은 개인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교육에서 부모의 권리를 위한 자유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유치원 수준에서 아이들을 성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 디즈니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야만적인 문화에 굴복하고 대신 LGBTQ 커뮤니티를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디즈니는 문제가 아닌 것에 과민 반응하고 있다. 문제거리도 아닌데 지금 과민 반응하고 있다, 이런 거죠. 다음은 무엇이 되겠는가? 진보주의자들은 유치원에서 성교육을 할 것인가? 나는 학교들이 다시 한번 부모의 권리에 대해 도를 넘고 있다고 강하게 믿는다. 자녀들이 성적 취향을 언제 배울지는 부모들에게 달려있다. 성별에 대해 혼란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나는 그들에게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뿐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학교나 진보적인 문화에 달려있지 않다. 사실 이는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것과 반대되는 것이다. 지금 블레록 후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정말 게이가 맞나? 라고 이해가 안 될 정도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정한 제대로 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뭐냐면은요, 우리는 가끔 실수들을 하게 되는데, 흔히들 이야기하는 일반화의 오류 같은 것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는 어떤 A라는 회사의 아이스크림을 싫어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걸 보고 아, A라는 회사의 아이스크림이 맛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 회사 아이스크림 먹지 마라고 다 얘기하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정작 본인이 먹어봤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니 먹어보지 않았는데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 한 명의 이야기를 듣고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얘기해버리는 그런 경우, 이제 이런 경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말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말을 듣고 저쪽에서는 저런 말을 듣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본인 나름대로 편한 대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수가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LGBTQ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거는 죄 짓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 짓는 거 아니냐?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옛날의 율법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었죠. 옛날 율법 시대에 보면은.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 남색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성경에다 써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적으로 분명히 거룩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기본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또 다른 생각들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라 하는 말씀에 의거해서 기독교인들이 사랑의 정신을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 사랑의 정신이 어떻게 발휘가 되느냐 하면 LGBTQ를 인정해 주자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LGBTQ를 사랑으로 품어주자라는 쪽으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LGBTQ 커뮤니티를 받아들이는 종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그 UMC 연합감리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교파들이 지금 이제 LGBT, 그러니까 게이 목사, 레즈비언 목사 이렇게 안수들을 막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그것에 또 반대해서 그 재단으로부터 교단으로부터 분리 독립하겠다라는 그런 교회들의 움직임도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상당히 이게 뜨거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죄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실을 놓고 이야기할 때 미국 사회에서 특히 정치계 쪽에서 이야기할 때의 보수적인 시각에서 LGBTQ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이렇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블라록이라는 후보가 하고 있는 얘기가 지금 그 보수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대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 정체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은 남성과 여성이다.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3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남성과 여성, 성은 둘밖에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한 발짝 좀 나아가서 성 정체성 혹은 성적 취향으로 이야기하는 부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별과 성적 취향은 다르다. 성별은 남자 여자 둘밖에 없는 것이고 성적 취향은 그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다. 그건 정신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적 취향의 문제는 본인의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인데 정체성의 문제는 그 사람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판단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결정하게 해주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본인의 삶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선택권도 없고 더군다나 책임을 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기에 충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하게끔 유도하는 것은 매우 나쁜 것이다. 그래서 지금 플로리다주에서는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는 공립학교에서 이런 성적 성향이라든가 성적 취향, 성적 정체성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하지 말자라고 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학년에 걸쳐서도 학부모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급진좌파에서는 지금 개거품을 물고 막 덤벼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개거품을 물고 덤벼드는 거는 뭐냐면 한 발 양보해 줬다가는 자기네들이 설 자리가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개거품을 물고 덤비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LGBTQ 하는 집단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살펴줘야 될,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들이 무슨 뭐 너희는 상종 못할 죄인이니까 지구상에서 꺼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점, 이 점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엘라바마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골치 아프게 얘기가 계속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라록 후보가 과연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하여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알라바마주 워낙 보수적이기 때문에 블라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계속 지켜보겠고요. 공화당 내에서도 이런 조직이 있다. 로건 케빈 리퍼블리컨스라 이런 조직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저희가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전해드렸습니다.